안녕하십니까? 교재는 189쪽 표시고요. 스피드 체킹은 우측에 놓으십시오. 스피드 체킹. 스피드 체킹 몇 번이냐면 스피드 페이 27번이에요. 27번. 스피드 체킹 유치권 27번 보시면 오늘은 이제 물권 중에서 담보 물권, 유치권 배울 텐데 27번은 이렇게 쓰여 있거든. 비용 받을 때 점유하는 자는 유치권이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 한번 읽어봅시다. 27번. 자, 비용 받을 때 점유하는 자는 유치권이 있다. 여기 스피드 체킹. 찾으셨어? 그러면 이제 이것이 유치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많은데 결론은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에 비용을 투입한 경우 그 비용 받기 위해서 비용 줄 때까지 물건 못 주겠다, 이게 유치권이거든. 그래서 비용 받을 때 유치권이고, 이 비용에 관한 규정은 이해하시면 돼. 비용, 우리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강시 입디까 임시 입디까 아는 지식을 이제 적용하는 거야. 임대차에서 뭐 어묵 차차차 지부 확통 제외한 임대차에서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 비용과 양도 전대 제한 규정 아니야? 그러니까는 비용에 관한 규정은, 자 정리해보자. 강행 규정이요, 임의 규정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데 비용에 관한 규정은 다 임의 규정이니까 이해해. 유치권 포기 특약은 다 유효다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따라서 임의 규정이므로 비용 투입할 때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했다면 유치권 인정되지? 안 되지? 쓸 거 없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 내가 가르쳐주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머릿속 집어넣는 역할이 내 역할 아니야. 맨 잊어먹었다가 하지 말고, 잊어먹기를 뭘 잊어먹어. 이제는 정리해보자고. 비용은 강행 규정이요,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 그러면 비용 투입할 때 야, 나 유치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은 무효겠어, 유효겠어? 됐지? 그러므로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다 이거야.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봐.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은 발생 배제 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이거 외울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들어갔나? 그 다음에 스타일이 다르다 하지 말고 자꾸.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되려거든 점유할 때 막 남의 물건 막 무단으로 점유해야 되겠냐? 적법 점유해야 되겠냐? 이거 하나하나 한 얘기야 이게. 우리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의 경우에도 불법 점유자에게는 시효 취득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을 똑같이 적용해봐. 점유 나오면 그 사람에게 점유하는 자에게 적법한 권리 인정하려거든 점유가 불법이어야 돼, 적법이어야 돼. 불법 점유자에게 유치권 인정되면 말이 돼. 그 다음에 점유만 나오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문제 세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른쪽에 27번 오른쪽에 외워본다. 무직이 없다. 근데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 해서 무직이 없다 이렇게 해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또 밖에 나가서 또 뭐라고 그러면 너무 약해서 모르겠네요. 지금 금방 설명했잖아.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애웠냐면 애운다. 무직이 없다. 그러면 설득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되려거든 여러분들 비용 받을 때 성립이 돼. 받을 때. 이것을 비용 받을 때를 뭐라고 하면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된다 이런 뜻을 쓴다고. 채권이 뭐에 도달해야 돼? 변제기. 이렇게 받을 때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 비용 받을 때 점유하는 자는 유치권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끝나야 되는 거야. 아, 비용은 임의 규정이다. 그러므로 유치권 포기 특약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 해놓고, 받을 때는 변제기 도래다. 점유는 적법 점유해야 한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은 안 된다. 그래 애워서 무직이 없다 이렇게 하면 박수 한번 쳐봐요. 잘한 거예요. 내가 강의. 내가 다른데 이 유튜브 봐도 나같이 잘하는 사람 없다니까. 근데 지금 기억해봐. 이게 실력이 늘어가야 되거든. 자꾸 가면 갈수록. 그래서 공부 양이 줄어들고 외우는 양이 줄어들면 그냥 합격하는 거지. 가서 막 나 500문제 풀어봐야지. 그것도 별로 문제 풀이는 것도 알고 풀어야지. 모르고 맨날 풀어봐야 잘 몰라 이거. 내가 공장 다닐 때 안양에서 나는 대우중업 그 철도 차량 만드는 데 다녔거든. 근데 야간에 내 친구들은 정진학원 옆에 그 대양학원이라고 있어서 종합반 거기 다녔어. 나는 혼자 공부했거든. 내가 그 놈들보다 머리 좋다고 생각해서. 내가 점수 잘 나왔겠냐? 안 나왔지. 형편없지. 그래서 내가 뼈저리게 후회한 게, 야, 강사들이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강의 듣는 것이 최고라는 걸 난 그때 알았거든. 이게 그냥 꾸준히 다니면 이렇게 연결해서 나중에 실력이 되면 합격하거든. 그 결국은 내가 좀 아는 째 띠 했지만 보니까 그놈이 수학력 점도 더 잘 나왔잖아. 이렇게 그냥 그때 달려야 될 텐데 괜히 술 먹고 놀아서 당구 치고. 자, 한번 외운다. 비용 받을 때 여기서 다 기억해야 돼. 근데 이 비용 받을 때 점유하면 되니까 채권이 그 목적물에다가 비용을 투입하고 나중에 점유하든, 먼저 점유하고 있고 나중에 점유하든 비용 받을 때만 점유하면 유치권 인정된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러므로 꼭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비용 투입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비용 투입했다가 나중에 점유 이전해주고 후에 물건을 점유해도 괜찮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법에서 인정되는 우리 권리는 법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법정 권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를 약정 권리라고 하는데, 법정 권리는 약정 권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임의 규정이야. 그래서 착오로 인한 취소권도 109조의 착오 취소권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할 권리는 법에서 생겨. 법에서 법정 권리야 이게. 근데 그 규정이 대부분 강행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민법은 사적 자체 원칙이 지배하므로 대부분 임의 규정이다가 강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강행 규정에 저 임대차에서 어묵 차차차 지부합동 그것만 외웠지 않았어. 대부분 민법 총칙은 임의 규정이야. 그래서 법정 권리는 대부분 임의 규정이므로 유치권도 법률의 규정에서 인정되는 법정 담보 물권이니까는 무슨 규정이겠어? 임의 규정. 그러면 여러분들 그 관습법상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관습법상 지상권의 발생에 관한 규정은 강씨겠어 임씨겠어? 또 강자 하려다가 책상에다가 지금 법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대부분 임의 규정이라니까 민법에서. 다만 366조 우리 저당권 행사에 의한 이 법정 지상권 있었죠? 그건 강행 규정이야.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저 임대차 말고 물권법에서 물권법까지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 물어보는 게 한 개 있어.
자, 물권법에서 강행 규정 몇 개 있다고요? 물어보는 게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지만 물어보는 게 36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지상권은 강행 규정이나 그거 하나 물어본다고. 그러면 비교해서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 366조에 있고 그다음에 관습법상 지상권은 강행 규정이요, 임의 규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대부분 임의 규정이구나 생각하면 돼. 그러면 유치권은 계약에서 성립이 돼, 법률의 규정에서 성립이 돼. 응? 무슨 계약? 야, 너고 나고 유치권 하나 만들자 그러지 않잖아. 비용 투입하면 유치권이야. 그냥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다. 이렇게 이런 요건 갖추면 그냥 유치권이야. 이거 너고 나고 유치권 만들자 그럴 수는 없어.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성립하지만 유치권은 여러분들 유치권 설정 계약이라는 말 안 쓰잖아. 그냥 유치권은 비용 받을 때 점유하면 법률의 규정에서 유치권이 되는 거예요. 동의해? 됐어.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유치권자는 물건을 못 내놓겠다 버티는 권리가 유치권 아니야. 그래서 유치권자는 이제 효력이 유치권은 조폭들이 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조폭들은 등기를 해 안 해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그냥 점유로 공시하기 때문에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우선 변제권이 없어. 있다고 없다고? 그 다음에 유치권은 목적물이 멸실이 되어서 변형된 다른 가치, 경매 불가능하면 여러분들 경매 불가능 그러면 얼른 뭘 생각해야 돼? 불능 나오면 다시 대상 청구권, 물상대위. 여러분들 불능 나오면 이제는 물상대위 대상 청구권이잖아. 채권의 행사가 불능이면 대상 청구권, 경매가 불가능하면 물상대위. 근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데 물상대위권도 우선 변제권이거든. 그래서 물상대위도 없다 여기야 이게. 유치권은 오로지 공시 방법이 점유야, 점유. 그렇기 때문에 점유물이 침탈당하면 점유가 상실되는 순간 유치권은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유치권의 기한, 물청이 없다. 그래서 유치권의 기한, 유물청이 있음 없음. 유치권이라는 본권에 기한 물청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다 같이 우물물 없다. 이렇게 외웠잖아. 우물물 없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행사는 점유하는 것과 비용 채권은 달라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에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다. 채권에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외웠고, 그 다음에 유치권 행사하게 되면 소송이 붙은 거예요. 채무자와 유치권자 사이에 유치물에 대해 소송이 붙으면 유치권자의 주장을 법원이 내가 유치권 있다라고 주장했을 때 인정되는 걸 인용한다 이런 말을 써. 유치권 주장이 인정 안 된다, 기각한다.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모 정당에서 추진하는 비대위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했어. 그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이걸 뭐라고 그래?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 이걸 기각한다. 이런 말을 써. 그러면 유치권의 주장, 유치권자가 소송상 유치권 주장에서 인용되면 패소 판결을 해. 패소는 없어. 그래서 상환 판결을 하는 거지 패소 판결을 한다고 틀린 거예요. 이런 게. 이 정도 알아놓으면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 우물물 없고 패소 없고 막을 수 없다. 자, 여러분들 비용만 유치권이다. 이제 문제 보자. 이제 문제 다 풀리는 거예요. 자, 189페이지. 유치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없다. 경매권은 있다. 그래서 여기 봐라. 경매가 불가능하면 물상대위 인정해야 되는데 물상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경매를 신청해야 되는데 목적물이 멸실되어서 불가능하면 물때도 없다. 이게 경매는 할 수 있지만. 2번 유치물이 제3자의 방화로 소실이 되었대. 그럼 2번 봐. 제3자의 방화로 소실되면 경매 가능이요, 불가능이요?
그럼 물상대위 없어. 이렇게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 없으니까 쉽게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제3자의 방화로 소실이 된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압류해서 물상대위 행사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우물물 없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물건은 지 물건이야 돼, 타인 소유 물건이야 돼? 유치권자가 지 물건 유치하면서 아따 나 유치권자다 하면 유치권자는 지 물건에다 비용 투입해야 돼, 남의 물건에다 투입해야 돼? 그래, 채권자 소유가 아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채권자 소유가. 그래서 거기에 수구비는 자 그가 나 동그랗게 쳐봐. 그가 완공하여 원시 취득한 물건.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대명사 그가. 그럼 수구빈이 그가 완공하여 원시 취득한 물건은 수구빈 소유요, 도구빈 소유야? 그러니까 수구빈이 지 물건에다가 유치권 행사하면 미쳤지. 그래서 관하여 도구빈으로부터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그 2번, 3번이 틀렸잖아. 이건 이 물건을 잘 봐야 되는, 그가 완공하여 이 말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수구빈이 자기가 비용을 투입해서 물건을 지었다 그 말이야. 그럼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다 별표 해놓고 메모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수구빈의 재료와 노력으로 그 다음에 노력으로 완성한 건물은 수구빈의 재료와 노력을 완성한 건물, 여기는 누구 소유야? 수구빈 소유니까 수구빈 소유이므로 유치권이 안 돼. 근데 이거 외워야 되는 게 수구빈의 재료와 노력으로 완성한 건물을 도구빈에게 이전한다는 약정을 했어. 도구빈에게 이전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이때는 유치권 인정? 그때는 도구빈이 원시 취득하니까 유치권 인정돼. 여러분들 요약집에 다 있어 이렇게. 그래서 수구빈의 재료와 노력으로 완성한 건물 이렇게만 나오면 유치권이 안 돼. 근데 도구빈에게 이전한다는 무엇을 했으면, 약정을 했으면 도구빈이 원시 취득하니까 그때는 유치권 인정된다. 비교 잘해야 돼. 틀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4번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자 밑줄 그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임대해줘. 그리고 경매가 이루어졌대. 그럼 이렇게 되지. 승낙 없이 임대했다면 이렇게 돼. 승낙 없이 임대했다면 소유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어. 그럼 바로 유치권이 소멸하거든. 그래서 이 건물을, 자 유치권자가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소유자 승낙 없이 을에게 임대했을 때, 그리고 그 후에 경매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승낙 없이 임대했을 때 갑은 유치권자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귀책 사유로. 너 유치권 소멸했다면 소멸해. 그러면 임차인은 유치권 소멸한 사람으로부터 임대한 셈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락인에게도 임차권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귀책 사유 있으니까. 그래서 읽어보면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밑줄 그시고 이렇게 유치권 소멸 청구 해버리는 거야. 유치권 소멸 청구. 그러면 여기서 유치권 소멸 청구는 의사표시이므로 꼭 명시적이어야 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 그럼 갑이 임차인에게 물건 내놓으라 그러면 소멸 청구 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는 대항하지 못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유는 소멸 청구했으니까. 이렇게. 4번 이해 가셨죠? 5번 부동산에 이제 여기서 이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그런데 유치권과 저당권의 우열은, 저당권은 공시가 되지만 유치권은 공시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건, 자 저당권자가 경매했을 때 유치권은 간다 산다 원칙이. 유치권은
폭력배 조폭 쫓아낼 사람 없잖아. 그래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인이 이겨, 조폭이 이겨. 조폭이 이겨. 조폭이 무서우니까 칼 숟가락 들고 오니까. 다시 해. 유치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인이 이겨, 조폭이 이겨. 조폭 본 적 있어? 나는 여기서 이 건물 여러 번 봤네 정말. 원장님 뒤통수 조심하시오. 그리고 내 앞에서 야구방망이 막 돌리고 오는 거 봤어요, 이 새끼들. 그래서 나는 그랬지. 나는 이놈아 여기 건물 월세 사는 거고 나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잃을 것이 없으면 겁도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조폭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지냐면, 해봐. 이제 이 건물에 누가 경매를 신청하면 이해하시면 돼.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지금부터 경매 들어간다라고 등기하는 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또는 경매 기입 등기 한다고. 그러면 경매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이게 이 건물은 처분권이 국가로 넘어갔다고 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 이런 말을 써. 다시 이해해봐야 돼. 건물에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것이 적법하면 지금부터 경매에 들어간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해. 그러면 그 후에 이제 경락인들이 경락을 받을 사람들이 권리 분석하러 올 거 아니야?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딱 보니까 유치권은 없었는데 찾아보니까 나중에 또 느닷없이 조폭이 나타난다면 경락인에게 피해를 보잖아. 이해하셨나? 그래서 외워보라. 경매 등기 전에는 조폭이 살고 후에는 간다 하면 돼. 자, 읽어보자. 5번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격려된 후 나오지? 이제 됐네. 그러면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그것은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맞지? 자, 한 장 넘겨. 01번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나오잖아. 그럼 외워버려. 우물물 없다. 외워버려. 우물물 없다.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무엇이 없어? 우물물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별채권 있어 없어? 그럼 젠장 별채권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우물물 없다만 찾아. 그 알도 못 오면서 뭐하러 거기 찾고 앉았냐고. 참 깝깝한 사람 많다. 별채권 알도 못 오면서 거기를 그 연필 굴리고 앉았어. 그러니까 참 정말 내년에 올 거 생각해 보면. 2번 경매권 있어 없어? 몰라. 간이변제 충당권 있어 없어? 몰라. 물상대위권은? 그건 없는 걸 확실히 알잖아. 근데 그거 하나 가르쳐주면 그거라도 찾아야 되는데 그거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5번 자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밑줄 그어봐. 보존에 필요한 사용.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얻어야 돼. 승낙 없어도 돼. 채무자의 승낙 없어도 돼. 이렇게. 그러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어도 되고, 그러면 불법행위요? 불법행위는 아니요.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사용한 사람은 부당이득으로 판한 남의 물건을 적법하게 사용했든 위법하게 사용했든 사용했으면 부당이득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5번 소유자의 승낙 없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부당이득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한 장 넘겨요. 02번 주택관리사 시시껄렁해서 내가 안 풀어주는데 꼭 나오더라고 이거. 1번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는다. 2번 분할이 가능한 토지 일부 동그라미 쳐 일부. 자, 일부 동그라미 쳐놓고 오른쪽에 외우는 거예요. 메모. 이렇게 메모해 외워야 돼. 일부에는 무엇이 없었어? 진장 수저 없다 외웠지 않았어? 저렇게. 자, 여러분들 일부에는 하나 외워야 돼. 소저 없다. 이 말은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의 소유권과 저당권만 성립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성립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쳐줘도. 자, 외워요. 일부에는 소저 없다. 그럼 일부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고 어디 일부의 저당권 성립할 수 없어. 소유권 성립할 수 없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피담보 채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피담보 채권의 양도와 이제 채권을 양도했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도 이전된다. 이 말은 유치권도 처분할 수 있는데 분리해서 함께요. 오른쪽에 써놓는데 함께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게 3번이 함께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그럼 유치권 넘어가 안 넘어가? 채권과 함께 채권 양도 오면서 목적물 넘겨주면 유치권 넘어간다 그 말이야. 그것이 그 3번이 오른쪽에다 써놓으면 돼. 수반성 이렇게 써놓으면 돼. 수반성 이렇게. 3번이 수반성. 4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럼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꼭 경매하는 게 아니고 물건 갖고 지가 변제 충당할 수도 있어. 유치권자는 꼭 자기가 목적물을 가지고 경매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변제 충당할 수도 있다고. 그런 걸 5번 봐. 유치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 변제 충당을 뭐 한 경우에는 허가한 경우에는 이제 법원이 허가했대. 그러면 그 부동산에 등기를 해야 돼. 안 해도 소유권이 넘어갔어. 그래. 그러니까 5번은 법원이 허가 밑줄 것이요. 법원이 허가. 이게 이 02번에 5번이 유일하게 우리 자격시험에 하나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게 나왔어야 되거든. 그래서 법원이 간이변제 충당권을 허용하면 등기해야 유치권자에게 넘어가. 등기 없어도 넘어가.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넘어간다는 게 우리 시험에 한 문제 나오지. 그래서 02번에 5번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 법률행위가 아니잖아 지금. 법률행위. 03번 피담보, 자 밑줄 그으셔.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민법상 권리,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뭐밖에 없었어? 비용.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뭐밖에 없어? 그럼 비용 찾는 거예요. 기억번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돼 안 돼?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 안 돼.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돼.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은 안 돼. 비용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비용만 찾는 거예요. 04번 임차인의, 자 밑줄 그으셔. 임차 보증금 채권은 임차 건물에 관련되어서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임차 건물에 관련되어서 생긴 채권은 비용밖에 없다니까. 2번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 유효? 유효. 3번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치권 성립할 수? 아까 비용 받을 때라고 했죠. 받을 때. 비용 받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중요해.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 밑줄 그으셔봐.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 밑줄 그으시고 유치권 소멸. 그래서 자 밑줄 그으셔. 이제 또 점유의 회수를 소를 제기하면 밑줄 그으셔봐. 이제 목적물 뺏겼어. 내가 점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뺏겼을 때 유치권 없어졌는데 내가 점유물 반환 청구 소를 제기했대. 소만 제기해야 되겠어? 점유를 회수해야 되겠어? 소를 제기해서 이겨서 회수해야 유치권이 되살아난다 그런 뜻이야.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면 밑줄 그으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소를 제기해야 돼? 점유 회수해야 돼? 점유 회수해야 유치권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틀렸던 것이야. 별표. 04번 이해하셨나? 유치물 뺏긴 사람은 유치권이 소멸해. 근데 유치물을 침탈당한 자는 침탈 그러면 전물청을 행사해. 전반청 행사해서 전반청 소제기해야 돼. 이겨서 반환해야 돼. 이겨서 반환 받으면 그때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주의. 05번 틀린 것은 자 임차 보증금 채권 밑줄 그으셔. 임차 보증금 채권은 여러분 이렇게 배웠잖아. 임대차에서는 비용만 유치권이다 이렇게 배웠어. 임대차에서는 뭐만 유치권이다? 이거 비용만 유치권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금 채권 안 돼. 반환 뭐 권리금 채권도 안 되고. 2번 자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차인이 건물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채권 봐. 손해배상 채권은 물건으로부터 생겼어.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아서 생겼어. 그러니까 이것은 채무불이행 아니냐. 그러니까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니까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해야 돼. 다시 해. 유치권은 물건으로부터 생겨야 된다니까. 개가 내 다리 물었잖아. 그러면 개로부터 생겼지. 그거 잡아놓으면 유치권이요. 그래서 2번 주의하시고, 자, 임대인이 약속 안 지켜서 생긴 여봐. 임대인이 약속 안 지켜서 생긴 손해배상 채권은 물건에서 생긴 게 아니고 임대인으로부터 생겼으니까 임대인 잡아놔야 돼. 말 안 듣는 임대인. 근데 사람은 물건이 아니니까 유치권이 안 되지. 자, 3번. 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자, 수급인 소유야, 도급인 소유야? 수급인 소유니까 유치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 이제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가로를 해봐. 채무자도부터 가로. 자, 읽는다. 그리고 직접 점유자로 하여까지는 가로 열고 닫고 해본다. 그러면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치권 성립 한다고. 근데 무직이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안 된다. 요 얘기한 게 무자 동그라미 쳐. 채무자 무, 직접 점유자의 직. 이제 외운다. 무직이는 직업도 없는 놈이 무슨 유치권이 있겠어. 그 여기는 우리 저기 동영상 찍어주는 친구가 무직이요, 우직이요? 우직이. 그럼 우직이는 강행 규정이요, 임의 규정이요? 아,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우직이. 우직이 아나 모르겠네. 다시 우연히 한번 중개해서 수수료 받는 건 단속 규정 위반이니까 유효요. 직접 거래 위반은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저렇게 다 잊어먹었네. 직접 거래 위반도 단속 규정이니까 유효요. 저렇게 나는 좋기는 하지만은. 자, 해온다. 우직이는 유효, 무직이는 없다. 이렇게 오나. 무직이는 유치권 인정되지? 난 잘 해줬어. 자, 6번. 자,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갖지 못해. 2번. 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하는 제3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에 점유 권한이 없음을, 자, 밑줄 그으셔. 점유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음을 증명하여. 밑줄 그어. 중대한 과실. 그러면 이게 이제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거기다가 불법 점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유치권자가 점유할 때는 적법 점유해야 돼, 불법 점유해야 돼. 그럼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 안 된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지금. 불법 점유자는. 그래서 증명해서 유치권 안 된다 주장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3번. 채권과 이제 3번에다 별표를 해. 물건 사이에 결련 관계가 있다. 그런데 자, 밑줄 그으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비용에 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손해배상 채권은 비용 때문에 생겼지? 그래서 그것도 유치권이다, 그런 뜻이야. 비용을 반환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 채권은 결국은 비용에 관한 채권이므로 유치권 인정된다. 거기서 3번에다 별표를 해.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결련관계가 인정돼. 그건 비용 채권이야 지금. 근데 그 비용 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물건 사이에 결련관계는 인정된다 해야지. 그래서 거기다 별표 해놓으시고. 4번.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 경매 기입 등기자. 밑줄 그으셔. 경매 등기 전에 밑줄 그으셔. 그러면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 취득한 사람은 경매 결과 간다 산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야지. 등기 전이니까. 5번 토지 등 그 성질상 다른 부분과 쉽게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그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다 같은 내용이니까 7번에 2번 본다. 7번에 2번. 유치권자는 법정 담보 물건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발생할 수는 맞잖아. 유치권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는 안 돼. 그거 주의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유치권 포기 특약과는 달라. 유치권 포기 특약하고 당사자의 계약으로 유치권 만들 수는 없는 것하고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틀리지 않도록 하셔. 그래서 2번은 마저 틀려. 마저 이렇게 계약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이야. 그 다음에 3번 유익비 동그라미 쳐. 유익비 그 다음에 저 끝에 유익비는 끝에 동그라미 쳐. 허여. 법원이 상환기간을 다 허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해주면 유치권이 존재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 그런 것들은 우리 이미 다 허여 그러면 유치권 없다 이거야. 유치권 없다. 그 다음에 5번 자,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할 수 있고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해야지. 그래, 틀렸네 5번이. 다 같은 내용이야. 그 다음에 08번에 1번. 자,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 동그라미 쳐. 후. 그 다음에 채권이 성립했다. 유치권 인정. 된다. 그냥 꼭 채권이 성립하고 점유하든 점유하고 나중에 채권이 생기다. 아까 했지 않았어. 먼저 채권 생기고 나중에 점유하든 그 다음에 먼저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 생겼던 그냥 비용 받을 때가 되면 점유하는 자는 유치권자다. 그거 뭐 주의하셔야 되고 틀린 사람들은 만약에 읽어봤을 때 아, 나 같으면 틀리겠구나 하면 어디다 별표 해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틀리겠구나. 명미 같으면 틀리겠구나 해서 별표 해놓은 거라고. 다시 해. 아, 우리가 이거 공부 강의할 때 이렇게 해줬어. 갑과 을이 수급인이 이 갑의 토지에 공장 지어주기로 했어. 그럼 공장 지어주면서 비용은 언제 준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비용은 언제 준다 하는데 여기다가 너 나중에 유치권 행사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계약할 때 유치권 행사하기로 해버리면 이 공사하라고 수급인 일 맡기겠냐? 그래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건물 공사하기로 했을 때 나중에 공사 비용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해야만 유치권이 공사 주니까 그런 나중에 유치권 포기 특약을 해버리면 유치권 안 되니까 대개 도급인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난 단서를 단다니까 대부분. 그럼 유치권 안 돼 이렇게. 알아들었어? 그런데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나 특약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비용은 6월 20일까지 돈을 주기로 한다. 그리고 건물을 넘겨줘. 그런데 다만 비용 받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건물을 지어줬는데 이 공사 도급인이 공장을 운영하는 도급인이 나중에 부도가 나. 그럼 부도가 나면 공사비 받기 위해서 점유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점유할 때 그때 점유해도 유치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점유했는데 야, 나 공사비용 받기 위해서 점유했다 이렇게 하면 그래 너의 점유는 적법 점유다 인정해 주거든. 그러므로 생각을 해. 비용을 먼저 투입했다가 나중에 점유하게 되어도 비용 받을 때가 되었다면 유치권이 돼 안 돼? 그냥 여러분들 꼭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 생기는 게 아니고 공사비용 들였다가 나중에 가서 나중에 인력들 투입해서 점유해도 유치권 성립한다 그런 얘기니까 이해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봐. 목적물에 관하여 점유를 취득하고 나서 그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이 성립했어도 유치권 인정된다. 2번에다 별표를 해. 유치물이 분할 가능해. 분할 가능. 이게 유치물이 분할 가능하다 믿을 것이고 우리는 그 내용은 창호공사 사건이어서 창호공사 사건. 그래서 여기 봐. 갑과 을이 갑의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3개, 4개 동이 있어서 A, B, C, D.
근데 이 을과 이 건물에 대해서 창호공사 하기로 한다니까. 창호공사. 그러면 창호공사 할 때에 계약서를 쓸 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동의 건물에 창호공사를 해주기로 할 때에 계약서는 네 개 써, 한 개 써. 그래, 하나의 계약에서 여러 개의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인정이 되고, 유치권의 목적물이 분할 가능해, 분할 가능하지 않아? 분할 가능하잖아. 그래서 수개의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을 통틀어서 하나의 물건만 유치해도 나머지에서 생긴 채권을 담보할 수 있다. 이것이 유치권의 불가분성이야. 그러니까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채권 전부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는데, 그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네 개에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나 동만 유치해도 나머지 채권을 다 여기서 담보할 수 있다. 그럼 유치권은 몇 개예요? 네 개예요? 한 개예요? 그래서 우리 2년 전에 나왔잖아요. 유치권 한 개다, 이렇게 창호공사 사건. 그걸 기억을 해. 자, 2번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 그것이 2번에다가 왼쪽에 메모해. 불가분성, 이렇게 불가분성. 불가분성은 운명을 같이 한다. 전부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유치권 생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 봐라, 소멸시효 진행된다, 이렇게. 원래 여러분들 잘 봐. 원래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인 경우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 안 걸렸잖아. 근데 유치권은 채권과 유치권은 별개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그래서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채권에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어,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유치권자는 자,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가로를 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유치권자는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지. 유치권자는 꼭 정리하지 않고 유치물 가지고 지가 소유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려거든 법원에 청구해야 돼. 법원에 청구해서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임의로는 안 돼. 임의로는. 그래서 4번도 주의하시고. 틀렸고. 5번 공사업자 을에게, 자, 공사업자 을 내목, 건축 자재를 납품한 갑 내목. 그러면 그러면 건물에 공사를 한 사람은 건축 자재상이요, 공사업자 을이요? 공사업자 을에게 건축 자재를 판 사람은 지가 건물에 발린 비용이 아니지. 그냥 팔아먹은 사람은 그 물건과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요. 그냥 이거 부합물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건축 자재상은 이해하셨나? 등장인물을 파악해야 돼. 지금 이 건물에 창호공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 건축 창호공사를 하도록 자재를 팔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창호공사 한 사람이 공사했고, 이 사람은 팔아먹었고, 이 사람은 여기다 물건에다가 돈 들게 한 게 아니잖아. 부합물에다 나중에 부합물에 대해서 부당이득 청구하냐 못하냐 그건 다음 문제고, 이거 부합이 돼버렸어. 유치권 안 된다 그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자, 건축 자재를 납품한 갑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5번도 잘 해놔야 돼. 야, 이거 건축 자재. 자, 건축 자재를 바른 거요, 판 사람이요. 판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물건에 지가 손댄 게 아니잖아. 건물에다가. 그거 주의하셔. 자, 다 해결했고, 그 다음에 12부분도 다 같은 내용이야. 13번 한번 보자. 13번 다음 중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골라라. 1번 목적물로부터 채권이 생기고 나서 후에 점유 취득했어도 유치권 돼, 안 돼? 돼.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제3자의 직접 점유를 통해서 간접 점유해도 유치권 돼, 안 돼?
그게 뭐냐면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내가 공장을 지어주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동안 내가 유치권 행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맡길 수도 있잖아. 이게 네가 내 대신 점유하라. 그것이 간접 점유야. 이렇게 인력들 동원해서 그 인력들 운영하는 사람에게 그 맡기는 경우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2번 이해하셨나? 니은번? 인력들에게 대신 맡겼다. 그런 뜻이야. 3번 전세권자 밑줄. 전세권자 밑줄, 필요비 밑줄. 전세권자는 필요비 받아 못 받아? 못 받으니까 유치권 안 되는 거예요. X. 그 다음에 4번 임대인이 밑줄. 해지하였는데 밑줄. 그러면 해지했는데 해지 당하고 나서 비용을 투입했다면 불법 점유요, 적법 점유요? 불법 점유 중에 지출한 비용은 안 된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그 다음에 미음번 임차인이 임차물에 지출한 유익비. 자, 유익비 밑줄. 그 다음에 미음번에 끝에 가서 허여 밑줄.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했다면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14번 물건의 인도 청구 소송 밑줄 것이요. 소송 나오면 패소요 패소 없어? 그래, 소송 나오면 패소 없다 하고 상환 판결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상환 이행 판결한다 맞고. 2번 동생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권리자는 각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해. 유치권과 동생항변권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잖아. 그러면 선택할 수 있어. 3번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을 때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 이거 절대성.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치하고 있는 동안에 경매가 이루어져도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네 번째, 유치권의 비용상환 청구권을 유치권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을 인정? 뭔 얘기냐면 유치하고 있는 동안에 소를 유치하고 있는 동안에 소 밥을 준 거예요. 소를 유치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에 대하여 밥값을 주었다면 그것도 비용이잖아. 그것도 유치권이 된다. 그런 뜻이야. 인정되지 않나 틀렸고. 5번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할 수. 애호야 무직이 나왔잖아. 무직이 없다.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애호나도 맞히는 거예요. 15번 틀린 것은 자 임대차 종료시 밑줄 것이요. 원상복구 약정. 이게 중요한 것이야.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 약정 이것은 비용상환 포기특약으로 봐. 그러면 따라서 유치권 포기특약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시라고. 비용만 나오면 강시요 임시요? 임시. 그러면 임의규정이고 그리고 그 비용상환 포기특약은 곧 유치권 포기특약으로 본다 하시면 돼. 그럼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없다 맞고. 2번 경매 유치권이 경락인에게 인수되었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돈 내놓으라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경락인은 주의하셔. 경락인에게 돈 내놓으라 말하는 못해. 그냥 경매만 유치권자는 그냥 대항만 하는 거예요. 대항.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변제해라 한다 못 한다. 그냥 그렇게 써놓으면 돼. 경락인은 채무자요. 채무자가 아니요. 그냥 경락인에게 대항만 하는 거지. 경락인에게 내가 들어간 비용 내놓으라 마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락인이 목적물 넘겨받으려거든. 지가 비용 유치권자에게 비용을 상환하는 것은 그건 네 마음이다 그 말이야. 네 마음. 그 다음에 5번 3번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자 이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유치권 취득했다. 유치권자는 경매의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또 없다 하지 말고 거기다가 고개 흔든 사람은 별표해. 이렇게. 아까 경락인이 이겨 조폭이 이겨. 근데 언제 진다고 그랬어? 저당권자 경매 신청해서 경매 등기를 보라니까 그렇게 못 알아듣냐 저렇게. 자 어디까지 했냐면 몇 번까지 했어? 3번 그 다음에 14번 봐. 15번은 4번 수급인이 자 밑줄 그으셔. 경매 등기 전에 밑줄 그으셔.
경매 등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리고 자 밑줄 그죠. 경매 등기 후에 대금을 취득했대. 그럼 여기 봐. 유치권 성립은 비용 받을 때 성립한다고 그랬지. 근데 비용 받을 때가 언제라면 자 경매 등기 후에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했지. 그러면 경매 등기 후에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했다면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 성립한 거요? 후에 성립한 거요? 비용 받을 때 밑줄 그죠? 비용 받을 때 성립이 돼. 그러므로 경매 등기 후에 비용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여기는 밑줄 그죠? 공사대금 채권 취득에다가 밑줄 그시고 비용 받을 때 밑줄 그시라고. 자, 그러면 경매 등기 전에 비용 받을 때가 된 거다. 경매 등기 후에 비용 받을 때가 된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치권이 경매 등기 후에 성립되었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그럼 경락임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지. 4번이 틀렸잖아. 이해하셨나? 아 오빠가 이렇게 달리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어제 저녁에 밤새 생각해서 써놓은 거라고. 코로나 걸렸을 때 내가 연구해. 코로나 걸렸을 때. 그래서 코로나 걸렸을 때 이미 1번에다가 비용 받을 때다 이걸 주의 써놓으면 좋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다시 한번 비용 받을 때 유치권이 성립이 돼. 변제기. 그러니까 비용 받을 때가 언제나 이거 잘 보는데 경매 등기 전에 비용 받을 때가 된 거예요? 후에 비용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비용 받을 때가 되었으니까 유치권은 경매 등기 후에 성립되었지? 그러면 경락에게 대항할 수 없다. 5번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여기다가 창호공사 사건 써놓으면 돼. 창호공사 사건. 이제 하나만 문제 풀어보고 가자고. 다 같은 내용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례 한번 풀어보자. 사례 19번. 19번. 을은 갑소유의 X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을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 을이 유치권자래. 한편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받았던 병이 경매를 신청하여 정의 경락을 받았대. 그럼 유치권자는 경락에게 일단 대항할 수 있어. 근데 유치권자가 경매 등기 후에 취득했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1번 을이 X 건물에 적법하게 유치권 취득했을 때 유치권자는 경락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2번 을이 정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을은 경락인에게 공사대금 내놓으시오 할 수는 없다.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3번 을이 경매 등기 자 밑줄 그죠? 경매 등기 전 나왔네. 그러면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 취득했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그래서 3번 맞는 거예요. 경매 등기 전이니까. 응? 뭐라고? 경매 등기 전에 건물을 유치하고 있었다. 근데 후에 대금 취급했지? 그걸 내가 안 읽었네. 미안해. 후에 비용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여기네. 후에 비용 받을 때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함정에 주의하셔. 후에 공사대금 채권 취득했다면 유치권 주장하지 못한다. 자, 4번 경매 등기 후 을이 갑으로부터 점유 취득했대. 그러면 경매 등기 후에 점유하게 되었지? 그러면 유치권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틀렸고. 자, 5번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한 을의 점유는 직간 관계없으나 을이 직접 점유자인 갑으로부터 직접 점유자인 갑이 누구냐면 채무자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이고 그리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무직이 없다 그 말이야. 무직이 없다. 자, 그 다음에 23번 하나만 풀고 가. 23번. 자, 유치권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 없다. 자,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 성립 요건이다. 맞아?
비용 받을 때 유치권 성립된다 그 말이야. 비용 받을 때. 그다음에 3번 보증금 반환 채권 밑줄 그으셔. 보증금 반환 채권은 관하에 생긴 채권이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비용만 유치권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비용만. 그래서 건물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4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특약에 의해서 그 발생을 배제할 수. 비용은 전부 임의 규정이다. 그럼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 안 된다. 그냥 기계적으로 다 이해해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자 피담보 채권 발생 후 동그라미 쳐 후 동그라미 점유취득 밑줄 유치권 된다 안 된다. 그냥 볼 것 없어. 그냥 채권 먼저 생겼든 말든 나중에 챙기고 점유했든 점유하고 나서 채권 생겼든 유치권 성립한다. 이해하셨어? 그러면 이제 27번 정리한다. 27번 스피드 체킹 1번 자 이거 본다. 비용 받을 때 점유하는 자는 성립한다. 후 점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채권 생기고 나중에 점유해도 괜찮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자 이거 본다. 무직인 없다. 그 다음에 2번 유치권 배제 특약은 무효유효. 그리고 그 특약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3번 자 이거 본다. 유치권자는 우물물 없다. 패소 없다. 막을 수 없다. 4번 압류 효력 발생 후 나오지? 압류가 경매 등기요. 경매 등기 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5번 유치권자의 보존 사용은 부당이득이고 불법행위는 그 정도 외워놓으면 요거 있지. 비용 받을 때 점유하는 자는 유치권이 있다 해놓고 유치권자는 우물물 없고 폐수 없고 막을 수 없다 외워놨지. 그럼 나머지 다 해결할 수 있어. 다.